자, 이번에 할 거는 수열. 수열. 수열을 왔습니다. 수열. 이게 그 악명 높은 수열입니다. 이게 예전에 한번 고등학교 1학년 2학기로 한번 내려갔다가 예전에 고등학교 1학년 2학기 수투에 이제 고등학교 1학년 때 이제 수원 수투라고 이제 이름을 바꿔서 했던 적이 있어. 한번. 15년도 개정으로. 15년도 맞나? 그래서 했는데 그래서 고1 때 수투에서 지수로그랑 수열을 같이 했어. 그랬던 적 있어. 그랬다가 애들 1학년 때 난리가 났지. 사실 뭐 앞으로 가는 모든 단원들이 새로 나오는 게 뭘 하나 막 그런 거는 없어가지고. 그래서 막 엄청 쉬운 단원들이 이제부터 다 어렵다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수열이 뭐냐? 수를 나열한 걸 우리는 수열이라고 얘기합니다. 수를 나열한 거. 근데 우리가 여기서는 규칙대에 따라서 나열했다라고 말하는데 수열이라는 거는 사실 규칙 없이 나열한 것도 수열입니다. 규칙 없이 그냥 나열한 거 아무거나 수열 나열하면 수열이야. 수열의 뜻이 그 수를 열로 나열했다야. 그래서 그냥 규칙이 없어도 수열인 건데 근데 우리가 고등학교 과정에서는 규칙이 있는 수열만 다룰 겁니다. 왜? 규칙이 없는 수열을 우리가 구할 수가 없거든. 야, 아무 의미도 없이 그냥 1, 5, 7, 7, 4, 3, 9. 야, 10번째 뭐 나올 것 같아? 물어보면. 어떻게 알아? 쓰는 마음 아니야? 그쵸? 규칙이 없으면 구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고등 과정에서는 우리가 뭔가를 구하기 위해서 수열을 사용하고 써서 나타내겠지. 그럼 구할 수 없는 수열은 우리가 하지 않겠지. 그래서 수열은 그냥 수를 나열한 거지만 고등 과정에서는 규칙이 있는 수의 나열만 볼 거다. 이 뜻이야. 이해됐어요? 그래서 수열이 무조건 규칙에 따라 나열한 걸 나열한 수의 열을 수열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수의 열을 수열이라고 하는 거야. 그 중에 우리가 고등에서 다루는 거는 규칙에 따라서 나열한 것만 다루자. 이렇게 가는 거고요. 됐죠? 됐죠? 그리고 그 수열을 이루고 있는 각각의 수를 수열의 항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첫 번째 오는 거를 제1항, 제일 처음 쓰는 수. 그 다음 두 번째 오는 수를 제2항, 세 번째 오는 수를 제3항. 그리고 우리한테 가장 중요한 n번째 오는 수를 제-n항이라고 표현을 해. n번째 오는 항이다. 됐어요? 자, 그래서 이제 이걸로 우리가 수열을 나타냈을 때 유한수열과 무한수열을 나타내는데 말 그대로 유한과 무한은 그거예요. 수열을 나열을 하는 거, 수를 나열하는 거니까 나열했을 때 끝없이 나열하는 건 무한수열이고요. 그쵸? 끝이 없이 나열되는 거는 무한수열이고 항의 개수가 어디서 딱 끝나는 게 정해져 있어. 그러면 유한수열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됐죠? 그래서 우리는 일반적으로 아무 언급이 없을 경우에는 무한수열에서 찾을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무한수열이니까 무한번 가는 게 아니라 결국은 그럼에도 몇 번째 그 무한수열 중에 몇 번째 오는 숫자 항이 뭔지를 찾는 게 우리의 목적이야. 그래서 우리한테 가장 중요한 건 그 n번째 온다라는 개념이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여기 넘어가기 전에 넘어가서 자, 우리가 그래서 이제 수열을 각각의 항을 번호를 붙여서 이제 쓰기로 할 거야. 그래서 수열을 A부터 A로 내가 나타낼 거면 A1 첫 번째 항 A1 얘가 항의 번호입니다. 번호 A2, A3, AN번째 오는 항 이렇게 나타내는 거야. 수열을 B로 나타낼 거면 B1, B2 이렇게 쓰게 합니다. B3 이렇게 BN 수열이 여러 개 쓰면은 A도 쓰고 B도 쓰고 C도 쓰고 해야 되잖아. 그렇죠? 그래서 수열이 필요한 거에 따라서 무조건 A로만 쓰는 게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A를 쓰는 거지. 두 개, 세 개 필요하면은 B, C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근데 요새는 세 개까지 본 적은 잘 없어서 C가 나오는
문제는 잘 없어가지고 AB 안에서 거의 다 끝납니다. AB 안에서. 그래서 요거를 그때 우리는 그 n번째 항을 그 수열의 일반항이라고 얘기하고, 그리고 우리는 일반항이 AN인 수열을 기호로 중괄호 AN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보통 수열 AN 이렇게 쓰기도 하고 중괄호 AN 이렇게 쓰기도 하고요. 됐어요? 그러니까 주의할 점은 집합기호랑 헷갈리지 말아야 됩니다. 집합기호랑 헷갈릴 때도 잘 없긴 해요. 하다 보면은 집합기호랑만 헷갈리지 않으면 된다. 자, 여기서 요거 넘어가기 전에 수열의 일반항에 다른 이름이 있어요. 다른 이름. 이거를 좀 머릿속에 너희가 인지를 하고 접근을 하시면 그나마 조금 쉬울 수 있어요. 그나마 조금 이해하는데 조금 더 도움이 될 수도 있는데, 뭐냐면 수열은 선생님은 다른 이름을 이렇게 붙이기도 해요. 수열의 일반항은 정의역이 자연수인 함수와 같습니다. 수열은 우리가 정의역이 자연수인 함수와 같다라고 표현도 합니다. 뭐냐면 이런 거. 자, 우리가 처음에 1, 3, 5, 7, 9, 11 쭉 가. 홀수죠. 그럼 n번째 오는 수는 뭘까요? 홀수는 우리가 2n-1 이렇게 표현하죠. 맞아? 그럼 n번째 오는 수가 이거니까 우리는 이때 an을 2n-1 이렇게 쓸 거야. 실제로 1 나오면 1 나오고 2 나오면 3 나오고 3 나오면 5 나오고 5 나오면 각각 다 나오죠? 원하는 대로. 그래서 A5는 1, 9 이런 식으로 찾는 거야. 근데 잘 생각해봐. 우리가 Y는 EX-1이라는 것도 결국은 함수잖아요. 근데 여기다가 내가 정의역을 자연수로 정해버렸어. 그럼 우리가 넣을 수 있는 값들은 1, 2, 3, 4, 5, 6, 7, 8 이런 애들이죠. 그럼 얘랑 같은 값을 넣는 거 아니야? 맞죠? 그러니까 결국은 얘도 n에다가 자연수를 넣는 거야. 그래서 각각의 항을 넣고 항 번호에 맞는 값을 찾는 거야. 그러니까 결국은 얘도 함수야, 함수. n에다 어떤 값을 집어 넣음으로써 그 항 번호에 맞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거를 fx 이렇게 쓰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얘도 fn 이거랑 같은 거죠, 사실. 맞죠? 정의역이 자연수니까. 그래서 그렇게 이해하면 그냥 함수값 넣듯이 넣어서 값을 찾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대신 그 넣은 값이 항의 번호가 되는 거예요. 이해됐죠? 10을 넣었으면 10번째야. 100을 넣었으면 100번째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그래서 선생님은 수열의 일반항 같은 경우는 정의역이 자연수인 함수와 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첫 번째 규칙 이거 어디였지? 첫 번째 규칙 등차수열. 자, 수열의 용어는 한자풀이를 잘 하시면은, 한자풀이의 능력 있으신 분들은 수학의 용어 해석하기 좋습니다. 등차수열. 등 같다. 같을 등인가 아무튼 그러거든. 같다. 뭐가? 차이가 일정한 수들을 나열한 거야. 그냥 차이가 일정하는 게 아니라 서로 인접한 항끼리의 차이가 일정하게 나타내는 겁니다. 예를 들면 2, 4, 6, 8, 10 여기서 여기까지 이만큼 차이 나죠. 여기서 여기까지도 2 차이 나고 2 차이 나고 2씩 늘어나는 거죠. 그러면 그 차이가 일정한 값이 2인 거야. 얘는 마이너스 3이고요. 얘도 마이너스 3이고요. 얘도 마이너스 3이고요. 차이가 마이너스 3이죠? 그쵸? 그래서 마이너스 3으로 일정하게 줄어드는 거야. 늘어나는 거야. 마이너스 3으로 늘어나는 거야.
이해됐죠? 그랬을 때 우리는 그걸 일정한 차이만큼 늘어나는 수열, 이래서 등차 수열이야. 그래서 그랬을 때 모든 한 끼리의 차이가 같잖아. 그러면 모든 그 차이가 공통이잖아요, 다. 그걸 우리는 공통적인 차이, 공차라고 불러요. 공통의 차. 이해됐어요? 우리가 저 공짜는 공공시설 할 때 그 공짜랑 같아요. 됐어요? 그래서 공차라고 불러요. 일정한 차이를 우리는 공차. 그리고 우리는 일반적으로 그 공차는 알파벳으로 쓸 때 이제 D를 써서 나타낼 겁니다. D를 써서. 됐죠? 됐죠? 그러면 등차 수열의 관계식은 어떻게 되냐? 등차 수열의 관계식이라. 등차 수열의 관계식은 일반적으로 등차 수열 A의 공차가 D일 때 n번째 항과 n 플러스 1번째 항의 관계는 n번째 항에다가 공차만큼 더하면 다음 항이 되는 거죠. 한 단계 항 번호가 하나 올라가는 거잖아. 그렇죠? 그럼 n번째 항에다가 공차를 더하면 항의 번호가 하나가 늘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얘를 이항하게 되면 어떤 상황이 생겨? n번째와 n 플러스 1번째의 차이는 공차로 일정하죠. 그래서 너희가 요거를 잘 기억하고 계셔야 되는 게, 요게 저 뒤에 귀납법에 가면은 등차 수열의 점화식이라고 표현을 해요. 이게 저기 귀납법에 가서 마지막 단원에 가서 할 거야. 그래서 등차 수열의 점화식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기면 등차 수열이구나 라고 판단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이해됐어요? 그래서 요거를 꼭 기억하고 계셔야 합니다. 꼭. 그러면 이제 우리가 수열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일반항을, 자, 아까 그랬죠? 선생님, 수열의 일반항은 정의역이 자연수인 함수죠. 그럼 우리는 함수를 풀기 위해서 생각을 해봐. 함수를 풀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야? 늘 가장 중요시 되는 게 식이죠. 그 함수의 식. 그쵸? 함수의 식을 알아야 그래프를 알던, 함수값을 알던, 이차 함수면 꼭지점을 알던, 뭘 알던, 어떤 특징이나 이런 것들을 다 알 수 있는 거잖아요. 그쵸? 마찬가지야. 수열에서도 이 일반항이 그냥 제일 중요한 놈이야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일단 뭔가를 하기 위해선 일단 거의 대부분은 다 일반항이 필요해요. 함수도 가끔 식 필요 없는 문제들도 있잖아. 그쵸? 근데 거의 대부분은 식이 필요하고, 그래서 fx가 뭐일 때 이렇게 막 주잖아요. 맨날. 마찬가지야. 수열도 일반항이 웬만하면 그냥 다 필요하구나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일반항. 그래서 우리는 수열에서 그냥 제일 중요한 거, 일반항 구할 줄 모르면 수열은 끝이다. 이렇게까지 그냥 극단적으로 생각해서 그 일반항에 어떻게 접근을 하는지를 충분히 연습이 돼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지? 자, 그럼 등차수열의 일반항은 어떻게 생겼냐? 등차수열 반항은 이렇게 생겼대요. A에는 A 플러스, 자, 이렇게 외우지 마. A에는 A 플러스 N-1D 이렇게 외우면은 망한다. 안 돼요. A에는 첫째 항 플러스 항 번호 마이너스 1에 공차 D를 곱한 겁니다. 그럼 AN을 구하는 거니까 N 빼기 1에다가 공차, N 빼기 1 곱하기 공차. 이해됐어요? AN은 첫째 항 플러스 N-1 곱하기 공차. 됐죠? 됐죠? 이거 A 플러스 N-1 이렇게 외우지 마. 나중에 일반항 물어봤을 때 그렇게 대답하면 안 돼요. 알았지? 자, 그럼 왜 그런지는 알아야겠죠? 왜 그런지. 잘 봐. 자, 우리가 첫 번째 항은 그냥 A라고 둘게요. 첫 번째 항을 A라고 할게요. 그럼 우리 등차 수열이니까 두 번째 항은 어떻게 구할 수 있죠? 첫 번째 항에다가 공차를 한 번 더 해야 되죠.
그럼 세 번째 항은? 세 번째 항은 두 번째 항에다가 공차를 또 더해야 되니까 2D. 맞아요? 네 번째 항은? 그리고 A 플러스 3D. 그러면 규칙이 있어. 첫째 항은 D가 한 번도 안 더해져 있고, 두 번째 항은 한 번 더해져 있고, 세 번째 항은 두 번 더해져 있고, 네 번째 항은 세 번 더해져 있죠. 그래서 n번째 항은 A에다가 이 번호, 항번호에서 빼기 1 한 다음에 공차를 곱한 개수만큼 더해졌구나.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예요. 됐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일반. 그래서 여기가 우리가 fx 할 때 그 fn 할 때 이 n이야. 그거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가 숫자 여기다 3 넣으면 여기 3 넣어야 돼 무조건. 너네 함수값 할 때처럼 똑같이 해야 돼. 3 넣었는데 여기는 3 안 넣고 계산하면 안 된다. 맞지? 그래서 등차수열의 일반항은 이렇게 생긴다. 이렇게 생긴다. 그러면 등차수열의 일반항의 특징은 뭐냐? 일반항에 대한 특징을 알고 계시면은 너희 나중에 시그마 할 때 되게 좋아요. 그 일반항이랑 나중에 기회 가면은 등차수열을 합도할 텐데 합도 특징이 있거든요. 그 특징을 알아두면 얘 보자마자 이거 등차수열이야 라고 대답할 수 있을 정도가 되면 좋아요. 그거는 이제 나중에 시그마 할 때 선생님이 다시 한 번 더 보여줄 건데, 자, 일반항의 특징은 뭐냐면 일단 가장 첫 번째 특징은 이겁니다. n에 대한 1차식입니다. 그러니까 함수로 치면 1차 함수야. 1차 함수가 너희가 알고 있는 그 일정한 규칙대로 늘어나는 등차수열인 거야. n에 관한 1차식. 됐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그 n의 개수, 우리가 흔히 말하는 1차 함수로 따졌을 때는 저 n의 개수가 뭐겠어? 기울기죠. 그쵸? 그 기울기가 등차수열에서 무슨 역할을 하냐? 공차 역할을 합니다. 항상. n의 개수가 공차입니다. 이해됐어? 그래서 앞으로 선생님이 일반항 구해줄 때 어떻게 구할 거냐면, 우리가 첫째 항이 뭐 예를 들어서 첫째 항이 3이고 공차가 2다 이렇게 하잖아. 그러면 선생님은 앞으로 일반항 이렇게 구할 거예요. 너희가 일반적으로 우리가 처음 할 때는 첫째 항 플러스 n-1 곱하기 공차 이렇게 쓰잖아요. 이렇게 안 하고 어쨌든 이거를 결국은 식을 정리해서 써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갈 거야. 2n 일단 2n 써. 그 다음에 n의 첫째 항이 3이니까 n에다 1을 넣었을 때 3이 되게 하려면 몇이 필요해? 1이 필요하죠. 그 1을 더하면 돼. 그래서 앞으로 등차수열의 일반항은 이렇게 해서 쓸 겁니다. 바로 정리가 된 것까지 나오는 거죠. 어차피 너는 이거 하고 정리해야 되거든. 그 과정을 생략하는 방법이야. 1 넣어서 첫째 항이 나오게끔 여기 숫자 채워주기만 하면 돼. 이해됐지? 됐지? 그래서 앞으로 일반항 쓸 때 이렇게 안 씁니다. 잘. 이렇게 안 쓸 거야. 봐. 어차피 계산하는 과정 조금이라도 생략하면 좋으니까. 그래서 여기서 알아야 될 거는 공차가 반드시 n의 개수다. n의 개수다. 자, 그리고 그러면 등차 중항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등차 중항은 뭐냐면 가운데 우리는 가운데 있는 항을 말하는 거예요. 가운데에 있는 항. 그러면 어떤 가운데 있는 항? 이 양옆의 항을 기준으로 가운데 있는 요 항을 우리는 이 x를 등차 중항이라고 얘기해요. 가운데 항이다. 근데 어떤 수열에? 등차 수열의 가운데 항이다. 이해됐어요? 됐죠? 그냥 가운데 항이면 그냥 중항이야, 중항. 근데 등차 수열의 가운데 항이니까 등차 중항이라고 부르는 거야. 그래서 그러면 그 등차 중항은 도대체 왜 있냐? 가운데 항은 도대체 어떤 성질을 갖고 있길래 가운데 항은 이 가운데 있는 항은 어떤 역할을 하냐면, 자,
차이는 우리가 더하기 빼기잖아요, 결국은. 그쵸? B가 아니잖아. 그러면 가운데 항을 두 번 더한 거. 가운데 항을 두 번 더한 건 그 양옆의 항의 합과 같다.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해 줄까? 가운데 항을 두 번 더한 건 양옆에 있는 항의 합이랑 같다라는 거야. 또는 이렇게 이해하셔도 돼요. 우리 중점 구할 때 어떻게 구해? 요점과 요점을 먼저 더한 다음에 2로 나누는 게 가운데 중점이죠? 그게 x다. 자, 같은 식이죠? 왜 그러냐? 왜 그러냐? 자, 이유를 알아야겠죠? 자, 이유는 뭐냐면, 자, x는 첫째 항에서, 요 항에서 d만큼 더해야지 다음 항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x는 a 플러스 d입니다. d는 a 플러스 2d입니다. 그쵸? 그러면 a랑 b 더한 게 요거잖아. 그럼 얘가 뭐야? 2a 플러스 2d 묶으면 2에 a 플러스 d b d가 맞지? d 아우씨 헷갈려. 그쵸? 그러면 얘가 뭐야? a 더하기 b가 뭐라고 했어? x죠? 그래서 2x. 그래서 a랑 b를 더했더니 x를 두 번 더한 거랑 같네. 맞아요? 이거를 우리는 등차 중항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그래서 이 형태 잘 기억하고 계시면 우리 이거 어디서 많이 봤던 모양이죠. 2분의 a 플러스 b 산술평균. 그래서 2 루트 ab 이거 있죠. 산술 기하평균 이거잖아. 이걸 산술 기하평균이라고 부르잖아. 요거는 이제 저 뒤에 가면 등비수열에서 나올 겁니다. 근데 등비수열에서 똑같아. b잖아. b 이번에는 일단 곱이잖아요. 그래서 알아두시면 좋은 게 선생님 방금 뭐라고 했어? 등차 수열은 차이기 때문에 가운데 걸 두 번 더하면 양옆의 합이랑 같다 그랬죠. 그치? 그러면 등비중항은 가운데 걸 두 번 곱하면 양옆의 곱이랑 같다. 이렇게 가는 거야. 그게 등비중항이야. 그렇게 가. 그러니까 차는 더하는 거야. 우리는 실제로 합차할 때 계산은 합밖에 없어요. 원래 계산하는 거. 차는 뭐냐면 원래 마이너스를 더하는 거야. 음수를 더하는 게 차야. 무슨 말인지 알죠? 원래는 차라는 개념은 없어. 근데 우리가 이제 사치견사 하는 이유가 원래는 우리는 계산법에는 더하기밖에 없습니다. 더하기밖에. 곱하기는 그럼 왜 나왔어요? 곱하기는 2를 10번 더한 게 2 곱하기 10인 거야. 그쵸? 그게 곱하기로 바뀐 거야. 그냥 쉽게 만들어 낸 거야. 더하기를 좀 더 쉽게 하기 위해서. 2를 10번 더하는 거 쓰기 너무 길잖아. 근데 2 곱하기 10 딱 하면 끝났잖아. 그런 걸 만들어 둔 건데, 그래서 모든 연산에는 원래 한만 있는 거야, 한만. 그러니까 차도 마찬가지인 게 등차수열의 그 차이라고 해서 무언가를 빼는 게 아니라 너희가 착각하면 안 되는 게 뺀다는 개념으로 가시면 안 돼요, 절대로. 알았지? 됐죠? 그것만 잘 기억하고 계시면 돼요. 이거는 수에 대한 기본 원리니까. 잘못 눌렀나? 자, 그러면 이거를 우리는 연속하는 세 항을 A, X, B로 두는 게 아니라 이번에 어떻게 해도 가운데 항은 n 플러스 1. 그쵸? 그러면 그 전에 있는 항은 am. 그 다음에 있는 항은 n 플러스 1에다 1 더하는 거니까 n 플러스 2. 맞죠? 그러면 이렇게 해도 결국은 가운데 거 항을 두 번 더하면 그 전에 있던 항과 그 다음에 나오는 항의 합과 같다. 이것도 등차 수열의 점화식 중에 하나입니다. 또. 그러니까 등차 수열의 점화식은 아까 했던 거랑 이거랑 두 개가 있어요. 됐어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반드시 기억하고 계셔야 합니다. 됐죠? 자, 그러면 그 다음에 하는 거는 등차 수열의 식을 쓰는 건데 문제에서 연속하는 세 개의 항을 연속하는 등차 수열 세 항, 네 항, 다섯 개의 항, 뭐 이렇게 항의 개수를
해서 줄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 그거랑 똑같이 너네 중학교 때 했던 그거랑 똑같이 생각하시면 돼요. 뭐냐면 그 중학교 때 연속하는 세 홀수 이러면 어떻게 했어? 가운데를 뭐 x로 두고 그 전에 나오는 건 x 빼기 2, 그 다음에 나오는 건 x 플러스 2 이렇게 뒀죠. 똑같아. 자, 세 개가 등차 수열을 이룰 때는 가운데를 a로 두고 d 빼고 d 더한 걸로 보통 수열을 잡습니다. 됐죠? 네 개일 때는 a-d, a 플러스 d를 이렇게 정하는 거야. 그리고 여기서 주의할 점은 a-ed가 아니야. 왜냐면 얘네들의 차이가 뭐야? ed죠, ed. 그쵸? 그럼 여기는 ed가 줄어들어야 돼. 여기는 ed가 늘어나야 돼. 맞죠? 그래서 공차가 ed야. d가 아니야. 이거 실수 되게 많이 하거든. 여기 ed 쓰는 경우 있거든요. 그거 하지 마세요. 다섯 개일 때는 가운데를 a로 두면 되겠죠. 얘는 그냥 가운데가 있으니까. 짝수개 있을 때만 조심하시면 돼요. 짝수개 있을 때만. 짝수개일 때만 조심하고 홀수개는 어차피 가운데를 무조건 a로 두시면 돼요. 뭐 어차피 다섯 개 이상은 나오지도 않아. 다섯 개도 솔직히 잘 안 나오는데. 다섯 개도 안 나오는 판국에 별 의미 없을 것 같습니다. 됐죠? 그러면 문제를 한번 볼게요. 봅시다. 1번부터. 우리가 보통 이제 등차수열 하는 것들이 이제 아까 말했듯이 선생님이 그랬잖아. 결국은 함수, 정의역이 자연수인 함수라고, 그쵸? 그러면 우리는 일반항을 쓰셔야 돼요, 결국은. 자, 그래서 제4항이 2다. 그러면은 n에다가 4를 집어 넣은 게 2인 거잖아요. 맞아? 그래서 A4는 A 플러스 3D 이렇게 들어가면 돼요. n-1D였으니까. 맞죠? 그래서 4-1D 이렇게 들어가면 돼요. 그럼 얘가 몇이라고? 마이너스 12, 2라고. 그치? 그리고 A 10은 A 플러스 9D 그래서 마이너스 10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요 두 개를 가지고 연립을 해서 결국은 등차 수열이잖아. 차를 이용해서 구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빼. 그러면 이거에서 이거 빼니까 마이너스 6D 빼면 12. D는 플러스 2. 그러면 그거를 대입하면은 A-6은 2. A는 8. 이렇게 해서 첫째 항과 공차를 구해줍니다. 그러면 첫째 항과 공차를 구했으니까 일반항 A에는 공차 N 맞죠? 공차 N 그리고 1 넣으면 마이너스 2인데 8이 되려면 10을 더해야 되죠? 그쵸? 그래서 플러스 10 이렇게 그러면 내가 뭐 구해라? 20번째 항이 뭐냐? 여기다 20 넣으면 되죠. 얘를 구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얘를 구하는 게. 그래서 20 넣으면 마이너스 40 플러스 10이니까 A20은 마이너스 30. 그리고 마지막 얘가 만약에 마이너스 18이 되는 N은 몇이냐죠? 결국은 그래서 이항하면 마이너스 2N이 마이너스 28이 되는 N은 14번째 항. 이런 식으로 구해주는 겁니다. 결국은 핵심은 요 AN을 구해놓고 나머지 문제에 필요한 것들을 찾아서 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일반항에 대한 생각을 좀 잘 하셔야 돼요, 진짜로. 진짜 잘해주셔야 돼요. 다음. 자, 이번에도 똑같아요.
조건을 만족시키는 등차 수열. 자, 첫 번째. 일단 A4가 2래요. A12 마이너스 11이래요. 그럼 똑같이 써야겠죠? 왜 아까랑 똑같은 거 아니야? 네? 다른 거 주지. A 플러스 3D는 2. A 플러스 10D, 9D는 마이너스 10. 그럼 아까 A는 8이었고 D는 마이너스 2인 거는 뭐 다 했던 거니까, 그쵸? 그러면 일반항 AN은 마이너스 2n 플러스 10. 그쵸? 그러면 언제 처음으로 음수가 되느냐? 음수가 된다는 얘기는 마이너스 2n 플러스 10이 0보다 작아지는 시기가 언제냐는 거죠. 그래서 마이너스 2n이 마이너스 10이니까 n이 5보다 클 때. 그러면 가장 처음으로 음수가 될 때 언제야? 여섯 번째 항인 거죠. 이런 식으로. 됐죠? 이게 다야. 그리고 나면 똑같아. 사망이 마이너스 40, a 플러스 2d 얘가 마이너스 40, a 플러스 12d가 20. 그러면 똑같이 빼요. 그러면 마이너스 10d 빼면 마이너스 60. d는 6이다. 그럼 6을 대입해주면 a 플러스 12는 마이너스 40이니까 a는 마이너스 50. 그쵸? 그럼 우리 일반항 a, n은 공차 n, 6n 1넣으면 6이니까 마이너스 50이 되려면 마이너스 50? 8. 맞죠? 그럼 찾았어? 처음으로 양수가 되는 0보다 커지는. 맞죠? 그러면 넘어가면 6에는 58보다 클 때 n은 얘가 54. 9점 얼마죠? 그치? 그러면 n이 처음으로 양수가 될 때는 언제? 10번째. 9점 얼마보다 클 때니까. 이해됐죠? 이런 식으로 나타내주면 된다. 처음으로 양수가 된다, 음수가 된다, 그러면 0보다 크다, 작다 이렇게 해주시면 끝이에요. 되나요? 잘 나갔다. 자, 다음 볼게요. 자, 요거 너네가 좀 이게 많이 헷갈려들 하는 거긴 해요. 요거 진짜 많이 헷갈려들 하더라고. 그래서 선생님이 이거를 할 때 방법을 다양하게 설명을 해주긴 하는데 그나마 학생들이 제일 좀 쉽게 이해했던 거는 뭐였냐면은 문자를 새로 하나 다시 쓰는 게 더 잘 이해하더라고.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얘를 A1이라고 두는 거야. 얘를 A1이라고 두고 얘를 A 몇인지를 찾는 거야. 그럼 봐봐. A1, A2, A3죠, 여기는. A4, 그러면 얘는 A11이죠. 그럼 얘는 A12가 되는 거야, 이렇게. 됐어요? 수열을 새로 정의해서 쓰시면 돼요. 그러면 내가 구해야 되는 건 X6이죠. 그럼 X6은 A로 표현하면 어떻게 돼? A7인 거죠. 그럼 난 A7을 구하면 된다는 뜻이야. 이해가? 그러면 좀 안 헷갈리고 할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할 수 있냐? 자, A가 2야. A1이니까 A라고 하죠. 그러면 A11은, 12는 A 플러스 11D잖아요. 등차 수열이니까. 이게 몇이야? 35야. 그쵸? 그래서, 그러면, 이 너, 11D는 33이니까, D는 3이네. 그럼 공차가 3인 등차 수열입니다. 이해됐어요? 그래서 공차가 3인 등차 수열이니까 A에는
3n 첫째 항이 2니까 1 빼야지 2가 되죠? 그럼 내가 구해야 되는 거 뭐? 7. 그쵸? 그럼 A7은 21에서 1 빼는 거니까 20. 이렇게 하면 좀 덜 헷갈리더라고요. 그러니까 너희가 여기서 번호를 새로 체크해서 하려고 하면은 더 헷갈려. 그러니까 선생님은 아예 새로운 A로 수열을 만들라고 얘기해요. 만약에 여기 A1, A2 이렇게 써있으면 어떻게 하나요? B로 쓰시면 되죠. 그러면 B1, B2, B3. 그래서 Bn을 구하시면 돼요. 이해됐어요? 그렇게 쓰시면 훨씬 더 좀 안 헷갈리고 쓸 수 있을 겁니다. 안 헷갈리고? 솔직히 이거는 그냥 한 번에 깔리고 끝까지 깔린 데도 있어가지고 선생님 그나마 막 이것저것 해봤는데 그나마 그렇게 헷갈려 하는 애들도 이렇게 하니까 이해하고 푸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새로운 수열로 하나를 다시 만들어라. 하나의 번호를 다시 적용을 시켜서. 됐죠? 다음. 등차수열을 이루는 세 수의 합이 10이래요. 그럼 3개죠? 3개. 그러면 선생님이 아까 홀수개면 가운데를 A. 그쵸? 가운데를 A, 이 전에 있는 거를 A-D, A 플러스 D. 가끔 고집 부려가지고 첫 번째를 A로 두시는 분들 계시는데 첫 번째 A로 두셔도 답은 구할 수는 있을 거예요 아마. 다만 식이 그지같이 복잡해서 그렇지. 그거는 본인이 감당하시면 돼요. 왜 그러냐면 태수의 합이 10이라고 했으니까 얘네 더하면 3A죠. 그게 10이라는 거야. 그래서 A가 쉽게 먼저 나와요 이때는. 이렇게. 안 그러면은 2차 방정식 풀듯이 연립해야 돼 너네. 그래서 식이 복잡해지거든. 그래서 훨씬 더 편하게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이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A는 4고요. 그러면 세수의 곱이 48이래요. 그러면 4-D 4 플러스 D를 곱하면 48이니까 약분해서 16-D제곱이 12다. 그럼 이항 하면 D제곱은 4다. D는 또는 마이너스 2 이렇게 되죠.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건 세수잖아요 결국. 자 그러면 2일 때는 가운데는 4, 2 빼니까 2 더하니까 6. 어차피 마이너스 2일 때는 가운데는 4, 2 빼니, 마이너스 2 빼니까 6, 마이너스 2를 더하니까 2. 결국 우리가 원하는 세수는 뭐다? 2, 4, 6이죠. 그런 식으로. 그래서 둘 다 돼도 상관은 없다. 다만 첫 번째 처음 오는 항이 뭔지는 모른다. 여기서 공차가 양수다, 음수다 이렇게 줘야지만 처음 오는 항이 뭔지 알 수 있겠죠? 자, 이 친구는 어디서 봤더라? 근과 계수의 관계. 그리고 3개니까 3차식이 주어졌죠. 그래서 세근 x를 가운데를 a, 그 전에 있는 값을 a-d, a 플러스 d 이렇게 두시면 돼요. 그럼 우리 여기서 근과 계수 관계에서 알 수 있는 거 세근의 합 3a는 1분의 마이너스 6 부호 바꾸는 거니까 6 a는 2 이거네. 맞죠? 그러면 두근끼리 곱의 합 2의 2-d 플러스 2의 2 플러스 d 플러스 2-d 2 플러스 d 두근끼리 곱의 합이죠? 그랬을 때 얘가 1분의 마이너스 4 얘를 부호 안 바꾸는 거니까 이렇게. 그래서 정리하면 4-d제곱 2d 마이너스 2d 플러스 4 4는 마이너스 4. 그러면 감산이 안 된다. 잠깐만. 이게 넘어가면 10이 넘어가니까 마이너스 16은 이제 마이너스 D제곱 제곱이 16이니까 D는
4 또는 마이너스. 그럼 어차피 4나 마이너스 4여도 상관없죠. 하나만 쓰시면 돼요. 그냥. 그래서 어차피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건 K니까 K는 세근의 곱 2-4 2 플러스 4를 곱한 게 뭐? 마이너스 K에 부호 바꾸는 거니까 세근의 곱. 그래서 마이너스 2, 6, 12 자, 마이너스 2 이런 식으로. 자, 두 문제 남았어요. 두 문제. 오늘 할 거는 딱 두 문제만 더 하고 마무리하고 문제 풀다가 숙제 내주고. 보면은 자, fx를 이걸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순서대로 등차 수열을 이룬대요. 일단 나머지를 찾아야 되죠. 그럼 1차식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 정리죠? 어떻게? 이거 0 되는 거 대입하는 거야. 기억나죠? 고등학교 1학년 1학기 때 했던 거. f-1 그리고 그 다음에 f1 그 다음에 2 넣은 거 f2가 서로 등차 수열을 이룬다. 됐어요? 그래서 1 플러스 A, 아니, 1 마이너스 A 플러스 B가 첫 번째야. 그 다음 1 플러스 A 플러스 B가 두 번째야. 그리고 2 넣은 거니까 4 플러스 2A 플러스 B가 세 번째야. 맞아요? 그러면 이건 뭐 연속하는 세 항이긴 한데 얘는 우리가 가운데 항을 뭐 A 마이너스 D, A 플러스 D로 두는 게 아니잖아요. 이럴 때는 이제 등차 중항을 이용합니다. 어떻게? 가운데 항을 두 번 더하면 양옆에 있는 항을 더한 것과 같다. 이렇게. 맞죠? 그러면 여기 2b 사라져요. 그러면 여기는 5 플러스 a는 2 플러스 2a. 그러면 a는 3. 이해됐죠? 그러면 a 3이니까 fx는 x제곱 3x 플러스 b인데 뭐? x 플러스 2로 나누었을 때 나눠 떨어진다. 그 얘기 뭐? f-2는 0이다죠? 나눠 떨어진다. 나머지가 0이다. 그래서 4-6 플러스 b가 0이니까 b는 이런 식으로 나타내주면 된다. 됐나요? 오늘 수업의 마지막 이 풀이는 영상 올라가니까 바로바로 보실 분들은 봐. 자, 세 번째 항 a 플러스 2d 다섯 번째 항 a 플러스 4d 이게 6이다. 그래서 2a 플러스 6d가 6이니까 2로 나누면 a 플러스 3d는 뭐? 3. 그쵸?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 있다. 그러니까 얘를 A랑 D의 형태로 표현을 하셔야 돼요. A랑 D의 형태로. 됐죠? 자, 그리고 두 번째. 자, 공차가 0이 아니래. 그러면 너네 상식적으로 생각해봐. A4에다가 공차를 한 번, 두 번을 더해야 A6이 되죠. 그쵸? A5가 되려면 한 번 더 하고 A6이 되려면 한 번 더 더하고. 그러면 두 번을 더했을 때 6이 되려면 A가 0이 아닌 상태에서 둘이 부호가 같을 수 있을까? 같을 방법이 있을까? 부호 같다고 해봐. 그러면 A 플러스 3D랑 A 플러스 5D랑 같아야 되니까 없어져서 3 얘랑 같아야 되니까 결국은 2D가 0이 돼야 하니까 D가 0이 돼야 되죠. 0 말고는 불가능해요. 그 얘기는 뭐야? 아예 둘이 부호가 다르다라는 걸 힌트를 주는 거야. 사실 이거 문제를 줄 때. 그래서 선생님은 책처럼 이거 굳이 확인 안 해봤으면 좋겠어요. 책 풀이 보면은 이거 굳이 확인해 보거든. 부호 같을 때. 그쵸?
근데 애초에 이거를 문제로 줬다는 얘기는 부호가 다르다라는 걸 주는 거야, 대부분. 0이 아니라고 했잖아. 그러면 굳이 때를 신경 쓸 필요가 있다 없다? 물론 서술형에는 들어가야 되는 게 맞죠. 근데 이게 서술형이 나오는 경우는 거의 없으니까. 그래서 a 플러스 3d는 a 마이너스 5d랑 같은 게 돼요. a 플러스 5d에다 음수 붙인 거니까, 그쵸? 그래서 자, a 플러스 3d는 이미 줬죠? 3이라고. 그쵸? 그러면 이제 여기서 얘가 3이니까 얘가 3이죠. 물론 얘를 못 구했어도 이렇게 하시면 돼요. 2항 해서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8d는 0 a 플러스 4d는 0 그러면 둘이 연립해주면 돼요. 자, 그러면 d는 3 a는 마이너스 12 여기다 3 넣으면 마이너스 10이 되네. 이렇게 해서 첫째 항과 공처를 구했으니까 요거는 자 너네 이런 것도 잘 봐야 돼. 뭘 구해야 되는지도 잘 보시면은 수열은 진짜 시간 단축할 수 있는 거 많거든. 가끔 A7 구하시고 했는데 그 일반항 구하는 것보다 1부터 대입해가지고 1, 2, 3, 4, 5, 6, 7 넣어가지고 구하는 게 더 빠를 때도 많아요. 수열은. 그러니까 일곱 번째 항까지 숫자를 1씩 넣어봐서 그냥 일곱 번째 항을 찾는 게 더 빠른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수열할 때 너네 어려워서 만약에 못 푸는 문제 생기잖아요. 시간 남잖아. 그러면 1부터 대입해보는 문제도 있으면 해보시면 돼요. 항 번호가 작다 그러면. 그런 식으로도 활용합니다. 그래서 얘 봐봐. 첫째 항이 마이너스 10이랑 공차 3이잖아요. 그럼 두 번째 항은 첫째 항에다 공차 한 번만 넣으면 되죠. 그럼 굳이 일반항 안 구해도 두 번째 항 마이너스 9라는 거 알죠? 그냥 이렇게 찾으시면 되죠. 이런 것도 나름 그냥 문제를 많이 보면은 찾을 수 있는 중에 하나입니다. 물론 서술형 나오면 일반항 구하고 이 넣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된다. 됐죠? 오늘은 요거까지만 딱 진도를 나가고